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김소연 시인의 마음사전입니다. 이 책은 김소연 시인의 산문집인데요. 작가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서 사전처럼 정의를 내려서 만든 책입니다. 직접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리면 어떤 책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 한 잔과 담배 한 모금. 밥은 사람의 육체에게 주는 음식이라면 차는 사람의 마음에게 주는 음식이다. 밥보다 차를 더 즐기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마음이 발달한 사람이다. 밥 한 그릇이 육체에게 에너지를 준다면 차 한 잔은 마음에게 에너지를 준다. 일하는 막간에 차 한 잔을 마시는 휴식의 시간은 마음을 쉬게 하고 그럼으로써 육체를 돌보게 해준다. 찻집에서 차 한 잔을 함께 마시지 않고 식당에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관계에는 온기가 없다. 식당만큼이나 찻집이 많은 우리가 사는 동네를 산책하면서 마음이 만나는 것이 적어도 육체가 만나는 것만큼은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찻집의 간판을 보라. 식당의 간판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명시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찻집의 간판은 여전히 아름다움 쪽을 향해 있다. 눈보다는 마음을 끌기 위해서.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백해무익하다는 담배이지만 그것은 육체의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고 애연가들에게 담배는 정신건강에 이롭다. 몸보다 정신의 건강을 우위에 두는 사람이라면 담배가 몸을 해치는 것을 알고도 담배를 계속 손에 들게 될 것이다. 한숨과도 같은 담배 한 모금을 내뿜으며 사람들은 마음을 환기하고 쇄신할 수 있다. 덩샤오핑에게 사람이 장수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끼견이 그 비결이라고 말했다 한다. 만끽한다는 것만큼 지혜로운 건강법은 없다. 뜨거운 물에 차 알갱이가 풀려나가고 담배 한 모금의 연기가 허공에 풀려나간다. 그 풀려나가는 실체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마음의 매듭을 푼다. 찬물을 끓일 때에도 담배를 피워 물 때에도 불이 필요하다. 차와 담배는 온도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커피를 볶을 때에도 녹차 잎을 말릴 때에도 열기가 필요하고 담배를 피울 때에도 점화가 필요하듯이 마음에도 열기와 점화가 필요하다. 냉정함이 열정의 한 방법이듯이 냉정해지는 것에도 온기 있던 한때가 전제된다. 차 한 잔과 담배 한 모금을 음미할 때처럼. 중요하다, 소중하다. 소중한 존재는 그 자체가 궁극이지만 중요한 존재는 궁극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이다. 돈은 전혀 소중하지 않은 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다. 너무 중요한 나머지 소중하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어느샌가 소중했던 당신이 중요한 당신으로 변해가고 있다. 조금씩 덜 소중해지면서 아주 많이 중요해지고 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소중하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게 당신과 나의 소망이었다. 이 세상 애인들은 서로에게 소중하지만 아직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함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다. 이 세상 부부들은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미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어디론가 숨어들고 있다. 중요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는 의욕이 있는 한 버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각자의 믿음만이 고개를 내민다. 각자의 자기 역할에 대한 믿음을 서로의 존재에 대한 신뢰라고 착각하면서 관계가 유지된다. 우리는 중요한 것들의 하중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약속과 소중한 약속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중요한 약속에 몸을 기울이고 만다. 육회, 상쾌, 경쾌, 통쾌. 유쾌한 사람은
농담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며 상쾌한 사람은 농담에 웃어줄 줄 알며 경쾌한 사람은 농담을 멋지게 받아칠 줄 알며 통쾌한 사람은 농담의 수위를 높일 줄 안다. 고민스럽고 복잡한 국면에서 유쾌한 사람은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할 줄 알며 상쾌한 사람은 고민의 핵심을 알며 경쾌한 사람은 고민을 휘발시킬 줄 알며 통쾌한 사람은 고민을 역전시킬 줄 안다. 유쾌함에는 복잡함을 줄인 흔적이, 상쾌함에는 불순물을 줄인 흔적이, 경쾌함에는 무게를 줄인 흔적이, 통쾌함에는 앙금을 없앤 흔적이 남아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유쾌해지고 좋은 공간에 놓였을 때 상쾌해지며 좋은 컨디션일 때 경쾌해지고 지리한 장마처럼 오래 묵은 골칫거리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될 때 통쾌해진다. 나쁜 사람의 불행을 구경하며 우리는 유쾌하거나 상쾌하거나 경쾌해질 수는 없지만 통쾌해지기도 하는 걸 보면 통쾌하다는 것의 쾌감이 위험한 수위에서 찰랑대는 감정임에는 틀림없다. 처음 말해지는 사랑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하는 것에는 그 처음에만 고백의 의미가 있다. 눈을 뜨고 있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두 눈을 가득 채우는 당신에게 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다. 눈을 감으면 눈 안에 있는 당신이 달디단 가시처럼 나를 황홀하게 아프게 한다는 통증에 대한 하소연이 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상태를 마음속에 가둬두고 있자니 화산을 가둔 감옥처럼 내 몸이 무너질 것 같다는 경계경보의 사이렌을 울리듯 사랑해라는 말은 신음처럼 삐져나온다. 사랑해라는 말에는 반드시 당신은 이란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전제하지 않는 첫 고백은 없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의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랑에는 단지 사랑하지 않아 라는 대답을 들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자기 방어와 같을 뿐이다. 아무런 반응도 기대하지 않고 단지 발화에만 의미를 두는 보다 관대한 경우의 사랑이라는 고백은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흡수되어 이 힘으로 이 생의 고달픈 강을 건너련다는 의지와 같다. 신에 대한 사랑의 고백처럼.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에는 특허청에 등록을 할 때와 같이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도용할 수 없다는 독점의 욕망이 내포되어 있다. 사랑이라는 고백을 처음 수용하는 그 대상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허가하지 말아야 하며 사랑이라는 감옥 속에 들어가 사랑이 다하는 순간까지는 정절을 지키라는 것이다. 또한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건 소변을 발라놓음으로써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개들처럼 영역의 선점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며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듯 나를 사랑해달라는, 나와 함께 사랑을 하자는, 거래를 완수하자는 교환 가치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